일본의 국토교통성 사진인데요. 과거에 우리는 말입니다. 그 일본 공무원들은 매사 좀 철두철미하고 또 꼼꼼하고 정직하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일본의 이 공사 수주 실적이 대량으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건설업체들은요. 매달 이 광역 지자체에 수주 실적을 제출을 하고 또 이것을 국토교통성이 취합을 해서 이 최종 통계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설 업체들이요, 제출 기한을 넘겨서 보고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요, 6월하고 7월을 건너뛰고서 그러니까 이제 기한을 지키지 않고서 8월에 석 달간 실적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지자체의 담당자가 그 3개월치 실적을 8월 한 달간 실적으로 둔갑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6월하고 7월 성적은 당연히 제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이것은 그 다른 실적을 제출했던 다른 업체의 평균치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국가 촌센산 거기에 연결되는 문제라서요. 1인당 DGP라든가 예, 그 1인당 금액력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한국이 일본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은 그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한테 지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DGP를 어쨌든 간에 늘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이게 이제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이 정부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선진국으로서는 좀 있을 수가 없는 예, 그러한 현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 진짜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게 됐다라고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그냥 이 지자체 통계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까지 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그 정부의 실적 부풀리기 이런 네. 행태이고 이건 뭐 범죄죠. 음, 예, 이게 연간 1만 건 정도가 이렇게 조작이 됐다고 하는데 부풀린 총액이 얼마나 될지 뭐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계산에도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구매력으로 따져서 이 한국 GDP가 일본 그 1인당 GDP를 넘는다 이렇게 네네. 했었는데 2027년에는 그 명목상 GDP도 1인당 GDP가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는다 뭐 이런 기사가 네, 네.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조작한 게 드러나고 통계를 만약에 다시 계산을 한다면 그 시기가 더 당겨지는 거 아닌지. 벌써 넘었을 수도 있어, 네, 한국이. 그렇죠. 네, 예, 이미 그 역전의 순간이 와 있는 건 아닌지 예. 모르겠습니다. 예. 이미 왔죠. 음, 그리고 이게 국토교통성의 문제뿐만이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데서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의 경제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래도 1인당 DGP는 아직 한국보다 위다라는 게 상당히 그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일본이 상당히 많이 왜곡시키고 있구나. 예.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콘산당이기 때문에 예. 그 실적이 안 좋으면 많이 잘린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예.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필사적으로 좋은 성적을 위에 올린다. 이게 그 콘산당의 그 성격이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이 독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거는 완벽한 독재 체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네요. 예.
제가 이제 그것만이면은 제가 이 기사를 안 갖고 왔을 텐데 네. 여기서 웃음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담당자가 그 통계를 조작할 때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체가 이제 이 보고한 수치를 지우고서 다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때 그 수치를 말입니다. 지우개로 지운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연필로 다시 쓰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이제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데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교수님 혹시 아십니까? 노래? 예.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은 건설업체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모두 컴퓨터가 아니라 연필로 보고서를 쓴다는 게 이 사실에서 이 뉴스에서 드러난 말이 안 거죠. 되네요. 예. 뭐 지난번에 그 중의원 선거할 때도 투표를 할 때 그 사람 이름을 그 연필로 쓰고. 쓴다고 해서 연필을 깎느라고 공무원들이 네. 고생한다는 그런 뉴스를 내보낸 그렇죠. 적이 있잖아요. 이러면 연필 예. 문화네요. 그 사실. 이제 음.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아날로그 일본 하면 팩스 그리고 도장 이런 게 생각이 났는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요. 여기에다가 연필을 추가해서 일본의 삼종 신기로 불러야 된다 이런 네.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아예 진짜. 아사히 신문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GDP를 다시 계산하는 사태가 된다면 선진국으로서 아주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우개로 지웠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도 어려워서 재계산조차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럼 더 부끄러울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실 그 지금 일본은 DGP만 보면 세계 3위 정도잖아요. 예, 뭐 중국 다음인데 그렇죠. 4위가 아마 독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아마 독일 한때 지원을 당할 가능성이 있네요. 제가 그 최근에 기억나는 것만 해도요. 특별히 제가 찾아본 게 아니라 그 이런 조작 사건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억이 나는 게 각계학원 관련해서 재무성 뭐 문서 조작 사건이 있었죠. 네. 또 후생노동성에서 무슨 임금 상승률을 조작한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또 방위성에서 이라크 파견 일지를 또 조작했다고 예, 그랬었던 것 같고 또 게다가 바로 얼마 전에는 코로나 확진자 집계를 그렇죠. 또 뭐 수천 명 또 누락했다는 게 있고 네, 네.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생산하는 통계가 조작되거나 날조되거나 뭐 누락되거나 이런 게요. 예. 그러면 이 정부에서 이 생산하는 통계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그 일본 사람들이 확진자가 너무 그 적잖아요. 네. 이것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그 일본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댓글에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그 PCR 검사가 유료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네. 한국은 다 무료인데 그러니까 검사 많이 안 한다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그 거기 한국에서는 코에 그 예. 면봉 같은 것을 그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고 그렇게 검사를 예. 하잖아요. 예. 그러나 일본은 그 다액을 음. 다액을 그 제지하여서 아하. 하는 검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다액을 그 검사할 때는 많은 그 오류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이야기 이러다 아직은 소문의 수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확인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 통계 조작이 아베가 정권을 잡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3년인가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사건들도 다 최근 몇 년에 일어난 건데 이게 극우 정권의 집권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관계가 있죠,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그 사람들은 그 역사도 왜곡시키는 사람들인데 예. 그렇잖아요. 역사 수존주의, 역사 부존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작은 동해 수치 정도는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국민이 정권을 잘못 뽑으면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